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도체 폭락 긴급 대응입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제가 반도체가 좀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 흐름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강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오늘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 써주시는 거 정말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폭락이라고 할 정도로 하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리사쿡 이사가 일단 뭐 고평가된 금융자산이 뭐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한 것도 시장에 전 영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51,500원 하락한 약 9% 하루 만에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51만 9,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말이 많았어요. 60만 원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했다. 뭐 60만 원에다가 뭐 신용대출 받아서 매수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실제 인증한 사람도 많았고. 근데 지금 거의 하루 이틀 또는 2, 3일 만에 거의 마이너스 한 15%, 16% 이상 급락이 나온 거죠. 삼성전자도 약 4,600원 내린 9만 6천 원을 기록을 했고 엔비디아 깜짝 실적에 10만 전자 돌파하고 하루 만에 9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하락세가 약 4%에서 5%가량 급락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전에 많이 했는데 두 번 얘기하기는 좀 복잡해서 이게 이제 두 배 레버리지 홍콩에 상장돼 있는 ETF 영향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두 배 올라가는 SK하이닉스 상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수도 엄청 들어오고 매도도 엄청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AI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스크, 이 모든 것들이 뭐 부담이 되고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명확하게 뭐 때문이야라고 찾자면 여기는 뭐 다 이유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걸 봐야 됩니다. 반도체가 언제 고점을 찍고 언제 상승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당연히 디램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고 디램 가격이 오르더라도 주가가 멈추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생기냐? 미국에 일단 새로운 서버용 CPU가 나오면 보통 그때 이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면 메모리 반도체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시기가 2024년 6월에서 9월 시에라 포레스트, 그래나이트 래피즈 출시가 됐고 이때부터 메모리 반도체 교체 수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교체 수요가 나올 때 사실 중국에서 생산한다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단가가 싸고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니까 한국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 6월, 9월에 반도체 가격이 크게 못 올랐거든요. 근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 범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난 거죠. 공급이 원래는 중국 때문에 많았었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2025년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디램 가격이 바닥에서 추세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반도체 기업들은 디램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고 앞으로도 여기까지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협상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협상해야 돼? 좀 멈춰볼까? 그래서 디램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다가 가격 협상을 멈춥니다. 왜? 이거 오늘 내일 다음 주 하면은 이미 뭐 저기 15%가 있는 거를 내가 오늘 계약하면 손해 아니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야 어차피 지금부터 한 달 뒤면 여기 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는 아닌데 한 요쯤 가격 인상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 지금 사라. 근데 나중에 여기 갔을 때는 어차피 물량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그냥 지금 이 정도로 합의 보고 야 여기에다가 그냥 다 사라. 그래서 가격 인상을 대폭으로 해버려요.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합니까? 나중에 자기가 봐도 디램 가격이 저 멀리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 주문을 때려요. 원래는 매달 주문합니다. 왜 매달 주문해요?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뭐 2달러, 2.1달러, 2달러, 2.3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달 주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손익 부분에서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 했었는데 이거를 장기 계약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현재 가격으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디램 가격이 오르더라도 분기별로 조금씩은 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디램 가격이 쏟는 만큼 가격 인상을 시킬 수는 없게끔 그렇게 장기 계약을 칩니다. 그래서 월별 주문에서 장기 주문으로 6개월 1년으로 바뀌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실적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격 인상해서 장기 주문 받고 사재기 들어오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속겠죠. 현재.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장기 계약이니까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맨날 전망치가 올라왔었는데 장기 계약에 사재기에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디램 가격이 치솟더라도 이 실적 전망치는 거의 비슷하거나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 그럼 디램 가격은 오르는데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게 언제다? 장기 계약을 찍고 사재기가 들어온 이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디램 가격이 오르더라도 주가는 내리거나 오르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흐름입니다. 매번 비슷해요. 근데 보통 사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그게 2017년도에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갑자기 중국이 대량 생산으로 늘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사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올랐어요. 근데 나왔죠. 중국의 생산량이 올해 갑자기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한 30% 정도 올해 갑자기 확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10%도 안 늘어나요. 생산량이.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년에 생산량이 적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까지는 해먹을 수 있겠네라는 게 보인 거죠. 그리고 실제 이 투자 양 같은 경우 생산량에 따른 투자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도 늘지가 않아요. 25, 26 크게 안 늘어나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설비 투자가 이렇게까지 안 늘어난다. 그리고 생산량도 늘지 않는다. 그럼 26년까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해볼만 하겠네 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이미 선반영시킨 거예요. 주가에. 창신 메모리 중국의 디램 캐파가 대략 2025년도 이 4분기 월당 보시면은 이 28만 장입니다. 28만 장이 월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26년도로 가면은 월당 30만 장 정도로 증설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나올 것 같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증설 자체도 많이 안 한 거고 그래서 생산량 자체도 많이 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증설이 제한적이고 투자도 설비 투자도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독점하겠네라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선반영이 된 겁니다. 얘네 둘이 다 해먹겠네. 그래서 26년도의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디램 가격이 막 치솟아요. 어차피 공급 많이 안 느네 이러면서 막 치솟아. 설비가 많이 안 늘어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디램 가격을 인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부 메모리 제품의 계약 가격을 9월 대비 최대 60%를 올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디램 가격 맨날 오르고 맨날 이만큼씩 오르는데 그냥 내가 아싸리 한 방에 올려버리고 얘가 더 오르더라도 더 이상 안 할게. 아니면은 조금씩만 올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버립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러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0월에 계약가 공시를 한 달 미뤘어요. 미룬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매일매일 가격이 오르는데 이걸 매일매일 내가 공시하면서 오늘 내일 계약하는 게 손해 아니냐. 내일 하는 게 더 이득인데 오늘이 제일 싸고 내일이 제일 비싼데 그러니까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 인상폭을 조정을 한 겁니다. 땡땡땡 치고 32GB DDR5 메모리 칩은 9월에 약 22만 원이었는데 11월에 239달러로 35만 원, 약 60% 상승했는데 뭐 전 제품이 60%씩 끌어올린 건 아니고요. 한 30%에서 비싼 건 6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 제품 가격 인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가격에 주문 넣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많이 필요한데 왜? 서버 메모리 지금 교체 시기니까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긴 사야 돼. 대신에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계속 오를 것 같아. 적어도 2026년 6월까지는 쏠 것 같거든요.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6년 혹은 27년까지 장기 공급 계획을 체결해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60% 올려도 나중에 이 가격보다 더 비싸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거를 이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량이 있다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야 우리 원래는 이 계약을 6개월, 1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달마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6개월, 1년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가격 인상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기 공급 계약으로 때려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가격에서 이제는 디램 가격이 올라도 더 이상 오르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장기로 때려버렸으니까 적어도 26년까지는 분기별로 가격이 좀 더 오르더라도 상승하는 이 제품 가격의 상승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달 주문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주문해버린 거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에요. 디램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럼 여기서 이미 자기들끼리 고점을 거의 실적 추이에 대한 전망에 대한 고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니 그래도 물량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냐면은 펜타부킹 주문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주문 구속력이 뭐냐? 무조건 너는 이만큼 사야 돼 라는 이런 구속력이 있는 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동률을 더 키우기에는 부담이에요. 압니다. 가동률 잘못 키웠다가 가격 떨어지고 공장 놀고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더 늘려야 돼 라는 고민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있는 데에서 최대한 그냥 주문하는 중입니다. 최대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캐파를 늘리거나 설비 투자를 더 늘리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디램이라든가 ESSD, 낸드, 진성 수요 외에 재고 축적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투기적 성격의 멀티 부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한 번 주문할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배로 주문하는 거예요. 왜?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 가격이 나중에 얼마나 비싸질지 모르고 물량이 감당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년 보니까 중국에서도 생산량 안 느는 거 보니까 디램 가격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가격에 야 사재기 해버려. 사재기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업사이클에서 기존 수준이 이제 더블 부킹이나 해도 트리플 부킹 3배 정도 3중 주문이었는데 지금은 뭐다? 펜타 부킹, 헥사 부킹 5중, 6중 주문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다 이걸 한국말로? 사재기라고 하죠. 그래서 고점을 모르는 디램 가격 상승에 삼성전자는 가격 인상을 이미 해버렸죠. 그래서 수요 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하게 됐고요. 1년치 뭐 아니면 6개월치. 근데 그 장기 계약에서 2중, 3중 많게는 4중, 5중 사재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을 하고 여기서 장기 계약을 하고 장기 계약하는데 여기다가 사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다? 그럼 앞으로 6개월 1년치에 대한 실적은 이미 지금 계산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올라봤자고 이만큼 사재기를 했고 장기 계약이면은 안단 말이에요. 내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얼추 실적 요 정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전망 추이가 이렇게 디램 가격에 따라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앞으로는 디램 가격이 올라도 사재기의 장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치가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이 두 개가 커플링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이미 거의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럼 전망이 앞으로의 수익이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성장률이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 주가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디램 가격 따라 이제는 이 실적이 크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계산된 수준 안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급등락이 컸죠. 특히 하락세가 더 컸습니다. 왜 하락세가 더 컸냐면 SK하이닉스는 이미 3분기에 완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는 장기 계약 받고 있잖아요 4분기에. 근데 SK하이닉스가 이번 이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026년까지 HBM뿐만 아니라 디램과 낸드 캐파 모두 솔드아웃했다. 이미 다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싼 값에 디램이 뭐 싼 값도 아니겠지만 물론 오르긴 한 상태였지만 지금 삼성전자 가격 인상에서 한 것보다 훨씬 싼 값에 팔아버렸죠. 디램 가격 상승이 시작되는 시기에 SK하이닉스의 2026년 메모리 반도체가 이미 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더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누구에 비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래서 가격 인상을 하기 전에 미리 다 팔아버려. 분기별로 가격 조정을 하더라도. 왜냐면 분기별로 어쨌든 디램 많이 오르면 가격 조정하긴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미 주문해 놓은 거를 가격 60%씩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급등락이 큰 이유는 디램 가격 상승에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2026년은 이미 끝났어요. 언제? 3분기. 왜? 이미 완판을 디램 가격 미친 듯이 쏘기 전에 주문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미 주문을 끝내놨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고점은 최근에 나왔고 SK하이닉스 이미 3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 홍콩 레버리지 자금으로 끌어올린 걸 제외하면은 기대감이 이제 대부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실적이 디램 가격에 따라 계속 전망치가 오르는 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디램이 올라도 실적은 전망치가 유지가 된다. 이제는 전망치가 얼추 둔화되고 완만해지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보통 그러면 반도체는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실적이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선반영이 끝난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 급등에 시간을 늦추고 가격 인상 60%를 한 이후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받은 거죠. 가격 싹 올려버리고. 그래서 디램 가격 상승에 2026년 실적 전망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왜? 60% 올려버렸는데 실적이 안 좋을 리가 없죠. 이번 수요자 사재기 매수에 2026년 실적 전망에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60% 올린 상태에서 사재기 때려버렸죠. 거기에 장기 계약 받아버렸죠. 그럼 여기서 실적이 더 크게 서프라이즈 터지기에는 슬슬 이제는 이 가능성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 메모리 반도체 3분기 완판했습니다. 디램 가격 확 쏘기 전에 완판 시켜버려서 디램 가격 상승에 사실 그렇게까지 큰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2026년 실적 전망 상승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거고,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 전망이 높더라도 더 이상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같이 따라 올라야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장기 계약 다 받아놨고 완판 다 끝내놨으면 26년도에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현저히 전부 다 떨어진 거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려서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긴 한 거고, SK하이닉스는 사실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다 예상치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주가가 더 오르기는 어렵겠죠. 지금은 분할 매도 할 때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분할 매도 할 때가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오르겠지, 상승하겠지, 당연히 그건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분할 매도 할 때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 보면서 제가 또 정리해드릴 내용이 있으면은 추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때나 걱정해야 될 때는 최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을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최대치로 돈을 벌면 좋겠지만 잃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버는 거에 대해서 내가 번 거를 계속 까이는 것도 사실 조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챙기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있으면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정리해 주시고, 무료로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저희 매매법 강의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매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고, 적는다고 한들 제가 쓸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 저희가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중요한 글이니까. 그냥 푸시 알람 승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이후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리얼 추천주가 당일 상승 종목을 무료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저희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전부 다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1일, 20일, 19일, 18일, 17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할 때는 역시나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적정가치 계산하는 방법, 기업 저평가 종목 찾는 방법, 그 제가 이 저평가 기업 찾은 거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공부방을 저희가 오픈 카톡으로 무료로 오픈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참여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정가치 계산하는 법, 뭐 저평가 기업, 그 다음에 적정가치 이하에 있는 기업들 제가 정리한 거 같이 이제 찾는 법 저희 공부하는 카톡방 일요일에 저희가 오픈한다고 추가 모집한다고 올려놨는데, 혹시나 그 공지 나도 한번 무료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나 참여 못했다, 타이밍 못 보고 글 못 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니까.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장 시작 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희가 이 적정가치 또는 저평가 기업을 찾는 또는 찾은 거를 공유해드리는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꼭 어플 들어오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